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주를 풀어감에 있어서요. 용신과 상신의 흐름, 그죠? 그 중에서도 상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필요한 것이 금전운이에요. 금전운인데 용신은 뭐라고 그랬죠? 밥줄매기, 상신은 돈줄매기입니다. 이 돈줄매기가 대운에서 쭉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것이 우리 12운성에 의해서 어떤 기복이 형성이 돼요. 그 12운성을 안다면 돈이 벌어질 기회가 오느냐 마느냐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 어떤 때는 해도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금전의 흥망성쇠는 대운에서 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운인데 12개 지지가 돌아가는데 상신의 12운성을 따줘야 된다. 이거 삼합하고도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계 문파에서 12운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책마다 어떤 그 내용도 틀려지고 또 거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또 다를 수도 있고 이 12운성 자체가 여러 의미로 여러 각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딱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어떤 상신의 흥망성쇠를 거의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에서 또는 일지에서 12운성의 인자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12운성을 따질 때 두 개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 월지와 일지의 천성적인 성격과 개성적인 성격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신의 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것을 12운성은 어떤 그 상신의 운이 근수를 다는 저울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변마라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12운성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배워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을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 사람 상신운에서 왜 망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좀 버티고 가야 되는지, 업종을 버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금전이 힘들어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쉽겠죠? 그래서, 12운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신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2개 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12개 지지를 알 때, 봄에는 임묘진이 있고요. 여름에는 사오미가 있고, 가을에는 신유술, 그죠? 겨울에는 해자축이 있습니다. 이게 12개 지지인데, 12개 지지를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공부가 쉬워요. 그래서 좀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기준의 양간에 대해서 합니다. 음간은, 거꾸로 돌죠? 양간은 바로 돌고, 양간은 시계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쪽에는 간목이 살죠? 여름에는 병화가 있고, 이거, 12운성은 병화가 뭐 같이 움직입니다. 가을에는 경금이 있고, 겨울에는 임수가 있죠. 이게 동서남북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간목에 대해 기준을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간목의 기준은 해묘미로 삼합을 전부 다 아시죠? 삼합운동. 간목은, 해묘미로 움직인다. 해묘미로 움직인다는 게 여기서 생활을 하고요. 여기서 왕하고, 여기서 묘지 임묘를 하는 거죠. 요 삼합이라는 삼합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목의 운동, 삼합.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서는 그죠?
요게 장생이에요.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요. 요 관대. 그 다음에 여기는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그죠? 여기가 절, 태, 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목의 일생이 여기 장생에서 생을 해서요. 그래서, 요거를 약자로 쓰죠.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생, 욕, 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록,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하죠. 요것은 운동, 간목의 운동이에요. 탄생하고, 왕했다가 지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간목은 해에서 장생을 하지만 병화는 인에서 장생을 하고 경금은 사에서 장생을 하고 임수는 신에서 장생을 합니다. 장생이라는 건 장생 이렇게 되죠.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생지 인신 사해가 사생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군데의 생지가 있다. 인에서는 해에서는 간목이 생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에서는 병화가 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화에서는 경금이 생을 하고 임수는 신에서 생을 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음 계절, 그러니까 각기 양간들은 전 계절 앞에서 생을 해서 출발을 해서 다음 계절 끝에 가서 묘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묘론도 여기서 나옵니다. 양간들의 움직임인데 이 12운성이 만약에 간목이 상신이 됐을 경우 여기 인후술로다가 그 사람이 돈 벌 기회는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대원에서 간목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돈 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멈추기도 하고, 그죠? 새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금전의 희비가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12운성에서 간목이 왕한데도 왜 어려움을 겪는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거가 잘 맞지 않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파악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손님들이 왔을 때나 다른 분 사주를 감정해주고 상담할 경우에 이거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장생.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생육관 이렇게 외워둬야 됩니다. 생육관, 록,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요. 이렇게 세 개씩 단어씩 해주면 쉽게 이해를 하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로강색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목 입장에서 해에서 장생이에요. 장생은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장생은 책에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 포대기의 어린애에 해당된다. 그래서 장생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제 막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나이 먹고 성장해도 그죠? 성장을 했는데 어린애냐? 그건 아니죠. 이 성격 자체가 장생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지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생은 미소가 아름답다. 미소가 예쁘다. 그 다음에 어리광이 있다. 어린아이처럼 군다. 이 성격은 타고난 성격은 월지에서 장생은 전혀 평생을 안 변합니다.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12운성에서. 12운성의 월지 특징. 만약에 일지에 있으면 일지도 그렇고 월지에 있으면 월지도 그렇고 월지 일지 두 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 두 개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월지 장생이 있으면 사람들과 만나고 있을 때 내가 은연중에 아이와 같은 어떤 그런 행동이 나온다. 또 뭐가 있냐면 포대기에 쌓인 어린 아이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월지에 장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옆에 반드시 보호자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식당을 하면 누가 세워놔야 돼요. 회사를 운영하면 회장을 둬야 돼요. 그죠? 내가 만약 사장을 하고 싶으면 회장님을 둬야 되죠. 회장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생은 어떤 옆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마음껏 활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왜? 포대기 어린애가 엎어져 갖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겠죠. 마음도 순수하고, 생동하는 것도 순수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미소가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댈 수 있는 나의 보호자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월제 장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외로움을 많이 탄다. 이런 뜻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탄다. 그래서 누군가를 항상 기대고 있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좋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잘 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나가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분이 뭐 남편이 하는 일에 뭐 좀 특별한 일이 없었죠. 그렇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에서 없어지는 바람에 자기 스스로 뭘 이끌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문을 닫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한 경우 책에서 어떤 그전에 책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월제 장생을 가지면 자기 스스로의 안위가 우선이다. 내가 우선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부분에 정이 약하다. 여자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잖아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장생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 내 외로움, 내 신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식의 안위보다 내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식들하고 정이 약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별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내 안위가, 내 마음이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 장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간목이 상신이 됐어요. 장생에서 이제 생겼습니다. 해중에 간목이 있죠. 임수에서 수생목 들었어요. 해중에 간목을 바깥에서는 뭐 물속의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수생목 바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받고 있다. 거기에 무토도 있어서 생을 받고 있어. 그래도 튼튼하게 오는데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약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장생은 그런 모양새고 목욕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포대기 어린애라고 씁니다. 근데 목욕을 가면 현재의 사회에서 우리를 따진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뭐 한 1, 2학년?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냐면 어린애가 막 천막씩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보면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목욕이라는 말이 목욕을 시킨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놈을 목욕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목욕을 한다는 의미는 씻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걸 나쁘게 해석을 해서 어떤 거기 뭡니까? 유흥업소에 일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목욕시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나 간호사, 그 다음에 간병인, 그죠? 그 다음에 목욕탕. 이런 쪽에서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알몸을 본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목욕이라는 거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의 성격들처럼 조금 약간의 예측하기 힘든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한다. 이런 얘기죠. 심하게 얘기하면 천방지축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그 밑에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게 경향이 있죠. 일지 구조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자달에 갑자 이러면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오늘 잘 만나면 괜찮죠. 그래서 간목이 목욕을 월제 갖고 태어났거나 일제 갖고 있을 경우는 사실은 여기가 정편이 인수혼잡이에요. 왜? 지장간에 임수, 계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분별을 잘 못한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못하고 정인적인 것도 있지만 편의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죠. 정인적인 부분이 더 강하지만 편의적 부분 활동은 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못할 경우도 왕왕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판단력이 조금 약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좀 헤매고 있는 모양새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목이 상신인 경우 자에서 목욕 정도 돼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해자라는 부분이 이 인성이 혼잡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미가 붙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임묘돼요. 즉 다시 말해서 자에서 아니 간목이 관되면 어느 정도 저기 목욕이면 많이 올라왔는데 왜 힘드냐? 간목이 임묘돼서 활동이 잘 안 합니다. 잘 못해요. 그래서 상신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금전 수입에서는 조금 뭔가가 불리하다. 들어오는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목욕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의 나이가 어떻다?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좀 잘하면 정편이 혼잡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요랬다. 이렇게 조금 약간의 어떤 확신적이지 못하고 확정적이지 못하고 약간의 갸웃거리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좀 선택해서 불안하다는 거죠. 요게 목욕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갖고 있으면 조금 옆에서 봤을 때는 왜 저러지 이런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약간 깨우깨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목욕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관대 그러잖아요. 관대 그러면 축이죠. 축에서 간목이 관대에서 옵니다. 이 관대는 뭐냐면 결혼할 때 사목관대 쓰잖아요. 관대. 이 벼슬 관자에 띠대자예요.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나오면서 모든 걸 많이 배웠고 전문가가 됐고 공부도 했고 옛날로 따지면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해서 처음 이제 등청하는 이런 관계고 요즘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는 관계, 사회생활은 이제 초년생이라고 관계됐죠. 이 관대라고 하는 건 나도 이제는 사회인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관대는 굉장히 사람이 좀 뻣뻣해요. 고개를 숙이거나 어떤 좀 굽신거리거나 그죠? 부드럽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닌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네 가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막 딴 데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이 굽히질 않고 식신이 강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꼭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게 맞지 않는 거냐 막 이렇게 따져 묻고 그 다음에 막 좀 부당한 거에 대해서 막 대들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자기 어떤 의견 제시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예요. 요 관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도 등청을 했는데 많은 기라상 같은 선배들이 있지만 나도 이제는 공무원이라는 거죠. 옛날에 따라서 지금은 나도 엄연한 이 회사의 일원이다. 어떤 이런 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기죽기 싫어하고 지기 싫어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뼈 있게 얘기를 해요. 아프게 얘기를 한다. 상대방은. 그래서 관대를 가지고 있으면 좀 막 꾸덕거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간목의 무게는 강한데 좀 약간의 어떤 사회생활 안에서 좀 모난 돌처럼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죠. 가만히 보면 간목이 축에서 간목이 절처로 올라왔죠? 미에서 임묘됐다가 절처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요것 때문에 관대가 간목이 근수가 있는 거예요. 요 부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간목이 여기에서 생요관이 뭐에 해당되냐면 강에 해당돼요. 강에. 강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왕세 강약에서 여기가
강이다. 강이다, 이렇게. 여기는 왕한 계절이죠, 목이. 여기는 쇠하고, 여기는 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쇠, 강약이, 이렇게 포함되는데, 왜? 간목이 성장기죠? 막 올라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목이 봄에 왕한데, 겨울은 성장기니까, 성장에 오니까 이것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목에서 인묘, 축에서 나온다는 거, 간목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해에 넘어갔어요. 인해에 넘어가 걸록입니다. 걸록. 록이라고 그러죠. 걸록. 그래서 갑인일주 이러면 일지에 록근을 놨다. 인달에 간목이다. 월제 록근을 놨다. 이렇게 록근이라고 해요. 바깥에서.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걸록, 강한 걸 놨다는 거죠. 그런데 걸록이라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사급이나 상무급이에요. 아직 회장이나 사장이 못 된 거죠. 그렇죠? 걸록. 그러면 회사 생활, 사회생활을 많이 했는데, 회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 장은 못 된 거예요. 장은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누가 있다? 회장이나 사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록을 월지나 일지나 왔을 때는 내가 그만큼 사회생활을 오래 했고 경험을 쌓았고 이 세에 다녔는데 어떤 문서를 꾸미거나 일처리함에 있어서 회장이나 사장의 눈치를 안 봐야 되잖아요. 혼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걸록은 꼼꼼해요. 이게 결벽증일 정도로 모든 일에 매사에 꼼꼼합니다. 꼼꼼하다는 의미는 확인 또 확인, 재차 확인. 왜? 지적받기 싫으니까. 걸록이라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간목이 인해에 간목이 있는데 간목이 집주인이죠. 근데 을목이 절처로 올라옵니다. 왜? 을목이 절처로 올라. 얘 을목 입장에서 인해에서는 제왕이에요. 근데 간목은 걸록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간목은 아직 이사나 상무 정도 레벨인데 뒤에 회장 사장이 있어서 그 회장 사장이 있기 때문에 요 눈치를 보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걸록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능수능란하지만 확인하고 또 하고 그죠? 왜? 안 혼나려니까 지적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걸록은 굉장히 꼼꼼해요. 옆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로 꼼꼼합니다. 자료 재고 또 재고 뭐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또 확인하고 걸록은 그래지만 간목의 힘은 걸록이죠.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사회생활 뭐 20년 30년 했는 정도의 어떤 경력과 베테랑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아직 대장은 안 됐죠. 대장을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걸록 아직은 상무나 그죠 이사 정도라 모든 것을 보고하기 전에 확인하고 또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준비성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거 좀, 이런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걸록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다. 일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데 또 보고 확인하니까 이걸 갖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답답하죠. 그죠? 이게 걸록이다. 그렇지만 모강절에 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하다 이런 얘기죠. 걸록 굉장히 장성 사회로 따지면 지금 한 40대 50대 정도의 어떤 사회생활의 베테랑인 경우죠. 자, 그런데 이제 묘로 가면 어떻게 되죠? 묘에 가면 제왕이 됩니다. 자, 묘가 집주인인데 을목인데 왜 간목이 묘에 가면 제왕이 될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자, 묘에 가서 뭐가 붙어 있냐면 묘에 이 술이 붙어요. 그죠? 술이 붙을 때 이 신금이 올라오면서요. 얘 을목을 때립니다. 그죠? 절차 150자리는 기죠. 묘에서 신금 올라와서 을목을 친다. 근데 을목이 인묘죠.
술토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간목만 남죠. 이 간목이 여기에서 걸러오겠다 뒤에 있던 회장이 여기에서 물러난 거죠. 퇴임했죠. 그래서 간목이 묘에서 제왕이 됐어요. 자, 묘달의 간목일 간 제왕이에요. 이 제왕은 굉장히 능수능력, 인제는 왕이 됐고 자기가 사장이 됐고 자기가 회장이 됐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임금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이미 신금한테 살을 맞아서 들어갔죠. 그러면은 내 위에 왕이, 내 위에 사장이, 내 위에 회장이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살인과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은 거죠. 인해서 묘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간목이 주도권을 잡아서 이제 제왕이 된 거예요. 최고로 등극을 했다. 그래서 묘에서 간목이 왕입니다. 그렇지만 양인적인 것들을 갖고 있긴 해요. 그렇죠. 양인적인 성격. 왜 그러냐면 뭐 임금이잖아요.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양인적인 성격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제왕이라 제왕의 특징은 뭐죠? 능수능래예요. 겁나는 게 없어요. 대장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진짜 능수능란하게 하고 겁이 없고 밀어붙이고 걸록 때는 꼼꼼하게 막 따졌잖아요. 근데 제왕은 그게 없어요. 두리둥실. 그래. 마음이 여유리 있고 너그러워요. 근데 저 양인 때문에 화나 무섭죠. 그죠? 양인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했잖아요. 그죠? 화나면 잘 다스리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쨌거나 제왕이 됐으니까 너그럽게 생각하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죠.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너무나 자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건 병이 됩니다. 그죠? 지가 해봐야 상대를 경하게 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오히려 그걸 봉변이 돼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진중 있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왕을 갖고 있는 분들 잘 안 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한 부분이 또 있다. 그죠? 물론 그런 마음은 필요하지. 현대적에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구비가 안 돼 있는데 환경이 준비가 안 되는데도 제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간목은 힘은 요금은 크죠. 힘은 세지만 제왕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간목은 넘어진다.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간목은 신금 맞아서 쓰러지고 간목이 등급을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주에서 응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이 붙은 이유가 그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쇠. 쇠라는 것은 간목이 로광, 쇠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왕에서 한 거는 물러났죠.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상왕, 그죠? 그렇지 않으면 대비,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역 일선에서는 한번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회사로 따지면 명예회장님,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아직 업무 능력이 모든 건 알지만, 그죠? 알지만, 한 발 물러나 있잖아요.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를 가지는 분들은 말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왜 모든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왕까지 하고 한 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쇠를 가진 분들은 생각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쇠라는 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이럴 때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움직인다.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상 얘기할 적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남자는 여자 쇠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쇠를 가지면 가정의 움직임, 남편의 움직임, 아이들의 움직임 모든 것에서 굉장히 큰 시각으로 포괄적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묵묵히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왜? 쇠라는 건 내가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쇠를 월제 갖고 있거나 일제를 갖고 있다면 물론 간목이 쇠락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쇠라는 거, 쇠락에 할 때 쇠를 붙인 거죠. 약해진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이 쇠는 그래도 막 왕권에서 물러난 거잖아요. 한 걸음. 그렇지만 모든 것은 정황적으로는 다 이해를 한다. 그래서 현재 생활할 때 어떤 움직임이나 이걸 포괄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비서를 채용하거나, 그죠?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큰 일을 수행해 내겠죠. 그래서 남자가 쇠를 가진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렇다 저렇다 말 군소리가 많이 안 하고, 그죠? 막 따지도 않고, 막 이것도 안 하고,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을 키 얘기하는 이런 모양새가 쇠라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이조시대, 그죠? 이조시대의 부인들이죠. 안방마님 같은. 그랬거나 말았거나 하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근데 어떤 때는 이 쇠고집이라는 게 또 포함이 돼요. 고집이 되게 세요. 쇠가 들어가면 은근히 셉니다. 그래갖고 어떤 때는 막 화도 막 나요. 왜? 사실은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 쇠를 가졌다. 은근히 뜬고집, 쇠고집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쇠라는 것은 능수능란의 모든 것을 참, 그래, 그랬지. 막 그러면서 여유있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많이 대우를 받았는데 요즘 좀 그래요. 사실은 이 쇠를 가지면 맏며느리감이죠. 맏며느리. 맏며느리들이 이러다서 탈을 안 잡죠. 꼭 해야 될 거 막 하고. 아무리 뭐 시끄러워도 그냥 딱 평정하고 정리를 탁 해버리고. 그죠? 요즘은 그렇게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쇠를 가지면 그런 일을, 맏며느리감의 일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쇠는 남자들 가져도요, 그냥 할 일 하고, 그죠? 다 알잖아요, 해본 거. 이 왕까지 최고의 올라까지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왕절 속의 쇠잖아요, 간목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쇠를 갖고 있으면, 좀 능수능래하고 좀 능소인 같다고 그래야 되나? 다 알고서, 그래, 뭐 이런 성격들 있죠. 요게 쇠예요. 그래서 이 쇠를 가지면 아무튼 사람 여유가 있고 한결 있으면서 그러면서 많이 해봤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치가 쌓여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노인의적 성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고집으로 우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막 답답할 때도 있어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죠. 그 12운성이라는 거예요. 이 쇠에는 왜 간목이 진에서 쇠일까요? 진에서 뭐가 풀려나죠? 병화가 풀려난다. 어디서 이미 됐던 소임이를 병화가 풀려납니다. 병화가 풀려나면서 활동화가 풀려나면서 확 활동을 하니까 간목은 병화에게 기운을 확 실어줘야 되죠. 그러는 바람에 간목이 쇠락해버립니다. 그 진에서 간목이 왜 쇠하는지. 같은 무광절인데, 그런데 여기서 병화가 활동을 해서 확 살아나서 커나가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진중에 개수 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또 을목도 하나 또 있지, 거기도. 그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병화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부분 확 에너지 쏟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만큼 힘이 들겠어요. 그죠? 목은 화를 만나면 에너지가 다 뺏겨버려요. 봄이 여름이 오면은 봄 기운이 사그러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목은 화를 만나면 에너지를 다 소진된다. 그래서 목이 너무 강할 때면 화를 쓴다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공부들 하지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간목이 쇠에 왜 한다? 병화가 발생을 해서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간목이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쇠락하기 시작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12운성이 강왕, 쇠 강력인데 강한 거는 간목이 성장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완전 전성기죠. 제왕을 해서 걸록과 쇠가 좌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쇠락해 가는 기운. 여기에서 장생이다. 그러니까 수가 더 강하죠. 간목이. 근데 여기서는 미가 붙어서 간목이 임묘가 돼서 목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신이 사에서 목이는 인묘되는 것 때문에 좀 약간 있고 이 축에서 튀어 올라오죠. 간목이. 그래서 관대가 붙었고 골록 최고지만 을목 때문에 뭐라고요? 록, 상무 뒤에 위에 사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상황이고 제왕, 을목이 인묘되죠. 그래서 간목이 제왕이 됩니다. 진에서는 병화가 들어오면서 간목이 쇠락하죠. 약해지기 시작을 했다. 뭐가 화를 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쇠라는 게 붙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쭉 이렇게 해서 왕과 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월지일지의 성격을 활용하다 보면 참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상 다는 설명을 못 드리고, 그죠? 12운성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왕생 그냥 뭐 12운성이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움직임이 알아야 돼요. 간목에 대해서 상신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금의 어떤 병사묘, 그죠? 여기에는 화의 생육관, 간목은 골록재양세, 뭐 이렇게 노강세, 그 다음에 금은 절태양, 또 수는 병사묘, 뭐 이렇게 뭐 겹치죠? 네 개 기운이 막 돌아가니까. 근데 그 중에서 분별하는 거 우리는 상신을 써야 되니까 상신에 대한 부분이 돈을 버는 돈줄이 들어올 때 어떻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하고 연관돼 있죠. 돈줄 매기하고. 그런 부분을 대입을 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시기에 이 사람이 간목이 상신인데 진에 와서 왜 힘든지, 그죠? 자해에서 간목이 상신을 갖고 있는데 왜 어려운지, 해에서 왜 막 금방 올라올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그죠? 여기에서 목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 튕기쳐 올라오는 거, 이런 거를 운에 대비해서 딱딱딱 풀어보면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죠?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거 그냥 자동이죠? 왜? 12개 지지만 머릿속에 판때기만, 도표만 집어넣으면 다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 되거든요.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절반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생육과 노강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고, 이거를 대운의 접목에서 또는 연운의 접목에서 조금 해다 보면, 어떤 상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격적인 것도 얘기도 해도 되고, 그죠? 지장간에 있는 성격 하나하나 분석해서 얘기해도 좋지만, 이 12운성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면 거의 그대로 그런 성격이 나옵니다. 오늘은 12운성의 절반, 생육관, 노광세. 다음 시간에는 병사묘, 절태양에 대해서도 한번 또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채널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죠? 또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막 할 때 좀 힘이 막 생기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